나의 배우자가 부정행 행위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과연 그 사람이 특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이때 치열하게 싸워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을 시켰던 사례가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뭐 부인하는 경우 빼고 좀 뭐라도 있다 싶으면은 적은 금액이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률사무소 봄에서 최근에 3건이나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상간소송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그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혼인 파탄의 어떤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법률적인 배우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즉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둘이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과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증거나 어떤 정황상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이런 증거들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상간소송이라는 게 상관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배우자가 네.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나 기혼자였는데 기혼자였던 거 당연히 알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우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기각이 가능했을지 좀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sa례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전부 기각을 시켰던 사례인데요. 예. 부정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 보고 싶다라든지 예.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연인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 보통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고요. 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블랙박스 영상, 둘이서 뭐 모텔을 들어가는 영상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집을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을 찍었다든지,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녹음, 이제 보통 요새는 전화하면 녹음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되게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구장을 갔다. 근데 야구장 결제 티켓은 있는데 누구랑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뮤지컬 티켓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간 건지 다른 누군가랑 간 건지, 그리고 카드 내역을 봤는데 뭐 호텔을 갔어요. 호텔을 갔는데 누구랑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나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과연 그 제3자, 그 사람이 특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어디를 간 거는 맞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네네. 이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람이랑 간 건 아니다 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웬만해서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왜냐면은 상간소송의 부정행위라는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된다, 뭐 추정이 된다, 이런 판결문의 문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때 치열하게 싸워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을 시켰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도 좀 어려운 건데, 부정행위도 있었고 이 사람이 법률상 기혼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났다라고 저희가 집요하게 주장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는 정말 멀쩡한 가정이었어요. 괜찮은 가정이었는데 제3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을 깬 거죠. 그래서 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 외도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 혼인 파탄이 된 상황이에요. 뭐 별거를 10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냥 무늬만 배우자고 사실상 각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터치도 안 해. 뭐 이런 부부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뭐 그 정도 상태에서 제3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혼인이 파탄이 이미 다 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미 혼인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혼인이 파탄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위자료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둘 사이는 이미 거의 갈 때까지 간 관계다. 이미 파탄이 된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혼 얘기를 하고 이혼 준비를 하면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정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피고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이걸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주장을 또 열심히 해서 그게 또 인정이 돼서 전부 기각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드문 사례긴 한데 기혼자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저희가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어디에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만났어요. 회사에서 만났는데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네. 회사에서 만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미혼인지 결혼을 했는지 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뭐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 그렇죠. 요새는 또 어플이 많잖아요. 소규모 모임 뭐 이런 거에서 만났다. 그리고 뭐 산악회, 동호회 뭐 이런 데서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속일 수도 있고 또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익명성 있는 모임 경우에는 특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났을 경우에는 보통은 물어보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피고 쪽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면은 이거는 피고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유부남이었는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피고를 대리를 했는데 피고 쪽에서는 나는 기혼자인 걸 전혀 몰랐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가 방어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출했던 증거 중에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우리 언제 결혼하자, 뭐 아이도 낳고 어떻게 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부모님도 같이 만났던 그런 뭐 영상 같은 게 있었어요. 네. 만약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다면 미혼녀가 가족 모임에 데려가고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냈고 그래서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게 전부 받아들여져서 상간소송에서 전부 기각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간소송이라는 게 꼭 얼마 주고 끝내고 뭐 이런 식의 소송으로 꼭 볼 것은 아니고 결국 이렇게 정말 내가 억울하고 정말 몰랐거나 이런 여러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충분히 기각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상간소송이 전부 기각된 법률사무소 봄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